해수의 운동과 순환. 이번 시간은 또 안 나와. 토층 해류와 서한 강화를 주제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수의 운동과 순환 단원에서 첫 번째는 해수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이제 좀 역학적인, 좀 유체 역학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해수에 작용하는 힘 중에서 특히 수압 경도력이 전향력하고 함께 작용을 해서 어떤 현상을 나타내느냐, 그것은 바로 에크만 수송 그리고 지형류라는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물리적인 현상이 실제 바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이 에크만 수송과 지형류의 이 쭉 얘기를 하면서 지형류가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지형류는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쪽으로 흐르고 싶다가 전향력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수압이 높은 곳을 오른쪽에 두고 수압이 낮은 곳을 왼쪽에 둔 채로 등 수압선의 평행하게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실제 해양에서 어떤 식으로 해수면과 그 밑에 있는 그 수온들과 이런 것들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 얘기를 먼저 오늘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탐구 자료는 다 치우고, 여기 나와 있는 탐구 자료는 수온의 연직 분포와 지형류라고 나와 있는데, 연직 분포라고 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단면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지형류가 어떻게 흐르는가.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이 중요해요.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이 해수면 높이를 왼쪽에 Y축으로 나타냈고, 이쪽은 서쪽,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입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이 함께 연결되어서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그림을 보면 태평양인 것 같은데, 대서양인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이 해양은 단면을 봤더니 서쪽보다 동쪽에서 해수면이 높은 경향이 있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서쪽보다 동쪽에서 해수면이 어느 정도 높은 것 같냐면 1m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 서쪽과 동쪽에서 1m 정도의 해수면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이 서쪽과 동쪽은 한 10,00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드넓은 바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실제 축척으로 환산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종이의 두께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동쪽이 해수면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수압이 높아요. 그리고 이쪽이 수압이 낮겠죠. 그러면 이 물 입자는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으로 왼쪽으로 흐르고 싶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해수면이 이쪽이 높으니까 이 높은 해수면 경사를 해소하기 위해서 왼쪽으로 흐르고 싶겠죠. 그런데 이렇게 흐르고 싶다가 흘러가다 보면은 점차 지구 자전에 의해서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결국은 종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름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렇게 그 똥꼬에 X 모양 돼 있는 게 종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라는 뜻이고, 수압 경도력은 언제나 수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전향력은 운동 방향의 오른쪽, 따라서 종이를 뚫고 들어가는 이쪽의 오른쪽 방향, 이쪽으로 전향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이 상태고 이제 이 바다의 연직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수심이 100m, 200m, 300m 깊어질수록 이 선은 무엇을 나타낸 것이냐? 자, 단위가 섭씨래요. 온도지. 그러면 바다 수심이 0m인 곳, 해수 표면에서는 이 온도가 25도, 26도 이렇다는 소리야. 이 말은 해수 표면에서의 수온을 25, 26 사이로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서쪽으로 갈수록 조금 수온이 낮아지는 형태를 보이죠? 동쪽에는 26도, 25도 막 이랬는데 서쪽으로 가니까 23도가 거의 해수면 가까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서쪽 바다에서는 이 방향으로 내가 잠수복을 입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23도, 그 다음에 22도, 21도, 20도가 요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아직 100m도 다 못 내려왔는데 100m도 내려오기 전에 지금 수온이 한 15도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m쯤 내려가면은 10도보다도 훨씬 더 아래, 한 5도보단 높죠. 그래서 서쪽 바다에서는 잠수복을 입고 내려가다 보면 100m 지나갔을 때 벌써 15도, 5도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지는 반면에 동쪽 바다에서 잠수복을 입고 잠수를 하면 100m를 똑같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아직 바다가 20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0m까지 내려가도 이쪽 바다는 아직 한 17도? 아니지, 한 12도 정도란 뜻이죠. 따라서 같은 깊이만큼 잠수를 해서 내려갔을 때 수온이 변하는 정도는 서쪽이 더 큽니다. 이것을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지 않고 눈으로 딱 봤을 때 이쪽이 더 수온 변화가 크구나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 등수온선이 얼마만큼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등수온선이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온 변화가 크다라는 뜻입니다.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크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수온을 T라고 한다면 깊이 Z라고 할게요. 델타 T, 델타 Z 값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해수의 연직 단면에서 등수온선이 경사지게 나타나는 것은 수평으로 해수의 밀도가 다르다는 의미다. 자, 이 말을 뜯어보자면 이번에는 해수의 연직 단면에서 등수온선이 지금 경사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수평 방향으로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펜이 또 안 나오네. 수평 방향으로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이 왼쪽에는 등수온선이 지금 한 5도에서 10도 정도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의 등수온선은 몇 도를 가리키고 있냐면 한 20도에서 15도 사이죠. 17도? 자, 그러면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 한 수심 200m 지역에서 수평 방향으로의 수온을 조사를 해본다면 10도, 5도, 한 5도, 6도, 7도 이 정도 사이에서 한 15, 16, 17 갑자기 한 10도 정도가 훅 뛰는 거죠. 수평 방향으로 해수의 밀도가 다르다는 의미다. 온도가 다른데 무슨 밀도가 다르냐. 해수의 밀도는 보통 온도와 염분에 의해서 가장 크게 좌지우지가 되는데 염분의 영향은 작은 편이에요. 따라서 해수의 밀도가 다르다. 이 말은 수온이 매우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해저에서 관측되는 수압차는 0에 가깝다. 밀도가 다른 해수가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수의 부피가 달라지게 된다. 이 말은 해저에서 관측되는 수압차는 0에 가깝다. 이 점점 더 그 해저로 들어갈수록 이쪽하고 이쪽의 수압차는 이쪽이 지금 수압이 높고 이쪽이 수압이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서 아까 여기 위에서 여기가 지금 수압이 높고 여기가 수압이 낮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해수 표면에 국한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해수 표면에서는 1m가량의 높이 차이가 나타나요. 근데 이 영향이
100m, 200m 이제 그 해저로 들어가게 되면 이 1m 차이가 뭐 그렇게 대수겠어. 따라서 이 해저에서는 이 표면에서의 해수면 높이는 거의 영향이 없고 수압을 높게 하려면 또 다른 그 영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해수의 밀도예요. 자, 그러면 밀도가 다른 해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려면 해수의 부피가 달라야 된다. 이 말은 밀도가 큰 해수가 밀도가 작은 해수랑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으려면 밀도가 작은 해수는 부피가 커야 되고 밀도가 큰 해수는 부피가 작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밀도가 작은 쪽은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따라서 자, 밀도가 작으면은 밀도가 작기 때문에 부피가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밀도가 큰 다른 해수하고 평형을 이룰 수가 있어.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쪽은 해수면 높이가 높아지고 자, 이쪽이죠. 온도가 큰 쪽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쪽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아요. 여기서 수온은 동쪽이 높은 편이고 서쪽이 수온이 낮은 편인데 수온이 높다는 말은 바닷물이 따뜻하다라는 뜻이고 밀도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여기는 부피가 커져야 돼요. 그럼 해수의 부피가 커진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부풀어 오른 해수 이 형태를 가지게 되고 수온이 낮으면 밀도가 크다는 것이고 밀도가 크다는 것은 이제 부피가 작아야 한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해수면이 그 바닷물이 좀 더 압축된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해수면 높이가 높고 이쪽은 해수면 높이가 낮아진다 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해수면 아래쪽에서는 수압차가 생기게 되어서 수압 경도력이 발생하고 수압 경도력은 이쪽이 수압이 높고 이쪽이 수압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수압 경도력이 발생을 하고 해수면 경사가 동에서 서로 지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북반구의 경우는 남에서 북쪽, 종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주어진 바에 의하면 수평 방향의 수온차에 의해서 밀도차가 생겼다. 지금 이 해수면 경사를 발생시킨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수평 방향의 수온차였어요. 이 수온차 때문에 밀도차가 발생했고 이 밀도차 때문에 해수의 부피가 달라졌고 이 부피가 달라졌기 때문에 해수면 경사가 생겨서 지형류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해수의 온도 차이 때문에 밀도가 달라져서 지형류가 발생한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해수의 그러니까 그 수압 경도력이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내부에 있는 온도 변화는 무시한다기보다 이 내부의 온도가 균질할 경우에 해수면 경사가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자면 표층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해수의 밀도차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해수면 경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 지형류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이제 연직 방향의 수온 분포와 함께 비교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에크만 수송 3번으로 갈게요. 에크만 수송과 아열대 해양의 지형류. 무역풍과 무역풍은 끊임없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무역풍은 지속적으로 동에서 서로 부는 동풍이고요. 편서풍은 지속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부는 서풍이에요. 자, 동풍과 서풍에 의해서 표층 해수에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형성된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지형류가 형성이 된다. 자, 이것이 바로 요 그림인데 여기는 적도고요. 여기가 위도 30도, 여기가 위도 60도입니다. 적도 0에서 30도 사이에서는 무역풍이 불고요. 바람의 방향은 동풍.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는 편서풍이 불고 바람의 방향은 서풍이에요. 여기에 회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하고 에크만 수송은 그 에크만층, 마찰층 내에서의 해수의 이동을 평균적으로 바람 방향의 90도 오른쪽으로 만들기 때문에
무역풍이 부는 지대에서는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바닷물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편서풍이 부는 지역에서는 이쪽 바람에 의해서 에크만 수송이 발생을 하고 이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바닷물이 남쪽으로 수송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적도에서 30도 사이의 바닷물은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 60도에서 30도 사이의 바닷물은 남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위도 30도 부근의 바닷물이 모이는 이렇게 봉긋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수압 경도력이 발생을 하죠. 이쪽에서는 수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이쪽에서는 수압 경도력이 이쪽으로. 이것은 지금 해수면 경사가 이렇게 바닷물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흐름이 발생을 할 건데 이렇게 흐르고 싶다가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흐르겠죠. 따라서 적도에서 30도 사이에서의 지형류 방향은 이쪽이에요. 무슨 쪽? 동에서 서쪽. 그리고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의 지형류는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직각 방향, 따라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자, 그럼 다시 위쪽으로 가서 북반구에서 무역풍에 의한 표층해수 에크만 수송은 북쪽으로 일어나고 요거죠. 편서풍에 의한 표층해수 에크만 수송은 남쪽으로 일어나므로 해수면의 높이는 아열대 해양에서 높아진다. 여기서 편서풍에 의한 표층해수 에크만 수송 1번, 이거 2번, 무역풍에 의한 표층해수의 에크만 수송이 1번이라고 하면 요 화살표가 1번, 요 화살표가 2번이에요. 자, 해수면의 높이 차에 의해서 수압 경도력이 생겼고 해수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전향력이 작용한다. 자, 전향력은 해수가 이동하기 시작하면 작용합니다. V가 0보다 클 때만 전향력이 존재한다고 보죠. 해수의 이동 방향이 점차 오른쪽으로 편향되면서 유속이 증가한다. 점차 오른쪽으로 편향된다는 것은 지금 기준이 어디이기 때문에? 북반구이기 때문입니다. 수압 경도력이 전향력과 평형을 이루게 되면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지형류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된다.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3번이라고 하면은 수압 경도력의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여기가 3번이에요. 자, 무역풍 때에는 북적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이 모습을 이제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적도, 위도 30도, 60도입니다. 적도에서 30도 사이의 해역에서는 지형류가 동에서 서로 흐른다고 했죠. 동에서 서로 흘러요. 그리고 위도 30도에서 60도 사이의 해역에서는 지형류가 서에서 동으로 흐릅니다. 자, 그래서 무역풍대에서는 북적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편서풍대에서는 북태평양 해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면서 시계 방향의 순환을 형성하죠. 여기에 대륙이 존재하기 때문에 막혀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 방향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 거예요. 하지만 이쪽에 대륙, 오세아니아 섬들하고 아시아가 막고 있죠. 이쪽은 아메리카가 막고 있죠. 따라서 막혔으니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왜 위로 올라가느냐? 따뜻한 해수니까 이 열을 전해주러 북쪽으로 가는 거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차가워진 해류가 이제 다시 열 에너지를 공급받을 필요가 있죠. 남쪽으로 내려가요. 자, 대양의 표층 해류는 대부분 지역류이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가 같은 지역을 따라 흐른다.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면 지역류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대양의 표층 해류는 대부분 지역류다. 대양의 표층 해류는 대부분 이제 편서풍과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류예요. 편서풍과 무역풍 때문에 만들어진 풍성 해류라고 합니다. 이 지형류들은 해수면 높이가 같은 지역을 따라서 흘러요. 등고선을 따라서 흐릅니다.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면 지형류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자, 이 말은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면 여기서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나온 해수면이 지금 높이가 다르죠. 여기는 높은 곳, 여기는 낮은 곳. 해수면 높이가 같은 지역을 따라서 흐른다는 것은 이 지역류가
이쪽에선 이렇게, 이쪽에선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거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나란하게 흐른다는 뜻이고요. 해수면의 높이를 관측하면 그러니까 지역류의 방향을 추측할 수가 있죠. 인공위성에서 찍었을 때 이쪽 위도 30도 지역이 해수면 높이가 높은 편이네. 그러면은 지역류 방향은 이렇게 이쪽에서는 서쪽으로, 이쪽에서는 동쪽으로 흐르겠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북반구에서 무역풍에 의한 표층 해수의 에크만 수송은 무역풍에 의한 거니까 북쪽으로, 편서풍에 의한 표층 해수의 에크만 수송은 남쪽으로 일어나고요.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에서 흐르는 해류를 지형류라고 합니다. 지형류의 유속은 해수면 경사가 클수록 그리고 위도가 낮을수록 빠르죠. 무역풍대에서는 북적도 해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릅니다. 지형류의 유속 요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요거를 참고하면 돼요. 뒷면에 있는 거 요거.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스탠드바 84쪽. 자, 그래서 이제 지역류 방향 탐구 자료를 보면 지금 해수면 높이가 진한 색이 높은 곳이래요. 진한 곳이 높은 곳 여기지.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고, 지금 위도 30도 부근도 보면은 위도 30도가 이쪽이에요. 이쪽. 이렇게. 지금 보면은 위도 30도 선, 이 선을 따라서 보면은 약간 이 선을 따라서 진한 곳이 쭉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 위도 30도 선이 높구나. 해수면 높이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 해수면 경사를 해소하기 위한 이 수압 경도력이 이렇게 발생을 했겠구나. 그리고 지역류의 방향은 여기서는 이렇게 가겠구나 라고 추측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긴 남반구예요. 밑에 쪽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펜 안 나오는 것 봐. 밑에 쪽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 방향도 반대로, 그리고 전향력 방향도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 요거는 서안 강화 현상이 뭐냐면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잖아요.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져요. 전향력의 크기가 뭐였더라? 코리올리 힘은 2 V 지구 자전 각속도 사인 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죠. 사인 파이가 커지니까 순환을 이루는 해류 중 대양의 서쪽 연안을 따라 흐르는 해류는 강한 흐름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대양의 서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해류는 점점 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는 거야. 해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는 고위도로 갈수록 커진다. 북반구의 경우 서안 경계에서 북진하는 해수의 이동은 시계 방향의 순환을 강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을 할 건데 고위도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당기는 전향력이 크게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의 순환을 강하게 만들고, 동안 경계에서 남진하는 해수의 이동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전향력이, 위도가 낮아지니까 전향력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이렇게 크게 꺾여지는 어떤 힘이 약한 거예요. 따라서 시계 방향의 순환을 썩 강하게 만들지는 못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표층 해수의 순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이유는 서쪽에서 지금 시계 방향의 회전이 강력하게 발생을 하니까 이쪽으로 인텐스하게 치우쳐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층 해수의 순환 중심이 서쪽으로 치우치면 서쪽 해수면의 경사가 급해지겠죠. 물이 모이니까. 그러면서 해류도 더 강해지겠지. 수압 경도력이 강해지니까. 서안 경계류는 따라서 유속이 빠르고 폭이 좁고 깊은 해류가 돼요. 강력하게 왼쪽으로 한꺼번에 모여서 슉 가는 거고, 동안 경계류는 유속이 느리고 폭이 넓고
얕은 해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한 경계류와 동한 경계류를 이렇게 모식적으로 그리면 왼쪽으로 따다다닥 모여가지고 강력하게 빠르게 밀고 올라가는 것이 서한 경계류, 그리고 왜 오른쪽에서 천천히 이도저도 아니게 내려오는 게 동한 경계류입니다. 평균적인 해수면의 높이는 아열대 해양이 적도 해양보다 어때요? 높죠. 해수면의 높이가. 아열대 순환에서 순환의 중심부가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현상을 서한 강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한 경계류와 동한 경계류의 특징을 비교를 하면 이게 비교하는 것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이 교육과정상의 평가 기준이기도 했어요. 이 표가 매우 중요해요. 서한 경계류는 폭은 좁고 깊이는 깊지. 같은 양의 물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폭이 좁다면 깊이가 깊어야 되는 거예요. 속도는 빠르고 해수의 수송량은 많아요. 단위 시간당 수송량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쿠로시오 해류, 멕시코 만류가 이에 해당합니다. 쿠로시오 해류는 태평양, 멕시코 만류는 대서양. 자, 동한 경계류는 폭은 넓고 폭이 넓으니까 깊이는 얕겠죠. 속도는 느려. 해수의 수송량은 적어요. 시간당.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해류가 태평양, 카나리아 해류가 대서양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스토멜이라는 사람이 모의 실험을 해본 건데 이 가 상태는 위도별 전향력 차이가 없을 경우예요. 위도별 전향력 차이가 없는 경우고 나는 위도가 고위도가 될수록 전향력이 커지는 옵션을 집어넣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렇게 고위도로 갈수록 전향력이 커지는 경우에 순환 중심이 왼쪽으로 치우쳐지는 서한 강화 현상이 나타나더라.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겠지. 자, 이렇게 해서 3개 주요 해류, 중요한 걸 이름을 외워야 되겠죠. 보통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류고 태평양과 대서양의 해류는 북반구, 남반구 나눠서 외우고 그리고 중요한 남극순환 해류도 같이 포함시켜서 외웁니다. 해양 표면의 물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때 전향력에 의해서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의 약 45도 방향으로 편향되어 흐른다. 이것은 표층 해류를 말하는 거예요. 에크만 수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도 해류는 무역풍대에서 형성된 해류예요. 적도 해류라고 해서 적도에서 형성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적도 해류는 무역풍대에서 형성된 해류입니다. 해양의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있어요. 북적도 해류도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남적도 해류도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얘네들이 전향력을 반대로 맞기 때문이지. 자, 북태평양 해류, 북대서양 해류, 남극순환 해류. 이것은 편서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예요. 해양의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적도 반류는 적도 무풍대를 따라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인데 이런 식으로 바닷물이 죄다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바다의 서쪽이 바다의 동쪽보다 해수 표면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적도 완전 위도 0도인 곳에서는 이렇게 그냥 띠리리리리 흐르는 흐름도 발생해요. 적도는 0도는 적도 무풍대를 따라서 흐르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향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서한 경계류는 난류고 왜냐하면 남에서 북으로 흐르니까 표층 해류의 염분이 높아요. 그리고 동한 경계류는 한류이고 왜냐하면 북에서 남으로 흐르니까 표층 해류의 염분은 낮은 편입니다. 해수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는 고위도로 갈수록 커지죠. 그리고 서한 경계류는 동한 경계류보다 폭이 좁고 유속은 빠릅니다. 북태평양에서 서한 경계류는 쿠로시오 해류이고 동한 경계류는 캘리포니아. 이 쿠로시오가 일본어더라고요, 여러분. 이 쿠로가
검다라는 뜻이고 시오는 까먹었어. 하여튼 쿠로시오는 일본어예요, 여러분. 무역풍대에서 형성된 해류에는 북적도 해류랑 남적도 해류가 있지.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해파 끝.